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유정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유정 쌤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이제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월요일이 1교시라서 일단 굉장히 피곤한데요. 네. 그렇지만 셔틀버스에서 학교를 가면서 주말에는 채용 사이트에 글이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을까 봐 글을 확인하면서 학교에 가곤 합니다. 그래도 이 취업의 꿈이 아주 1교시면 몇 시에 시작해요? 9시에 시작하거든요. 왜 1교시부터 했어요? 그냥 듣고 싶은 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시간 분배 대신 듣고 싶은 거에 집중하셨군요. 네네. 무조건 오후 수업에 집중했거든요. 그랬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기 전에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문제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네.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두두두두두. 난 줄 알았는데 또 제가 아니네요. 저네요. 네. 좋습니다. 박재정 씨 보지 마세요. 자, 안 보입니다, 어차피. 네. 네, 많이 자. 봐봤는데 안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네. 현 정부의 개헌안에 포함된 것으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거 들었는데. 5글자죠. 네. 맞죠? 저 이거 이게 실검에 무슨 올랐습니다. 뉴스에서, 실검에 네, 올랐어요, 맞습니다. 실검에. 네. 이게 부동산에 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 우리 먼저 기회가 있는 우리 상국이 형님. 재동 씨가 웬일로 정답을 실검에서 봤어요, 실검에서. 나 이거 알았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뭔데요? 공공토지세? 아닙니다. 아닌가요? 자, 우리 유정 쌤 쌤도. 기회가 있습니다. 저 미안한데 쟤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어요. 5글자? 네. 임대차. 아닙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공공의 개념이에요. 공공의 개념. 난 알아. 나 공공주택세? 알아. 아닙니다. 맞춰주세요. 티읕. 네? 지읒. 네. 기읒. 네. 유. 오, 알고 계세요? 맞춰주세요. 재정이 근데 알아? 저 이거 봤다니까요. 아니, 그럼 오늘은 본 거랑 아는 거는 다른 네, 거야. 시간 정확하게 맞춰볼까요? 기억 안 나요. 정확하게 공공의 개념. 공공의 개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 2부죠. 2부 뒤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맞춰주시죠. 한국이 형 맞춰주세요. 네. 아이, 정답은? 토지 공유제. 땡! 아니야? 아니야? 아, 나는 맞춘 줄 알았지. 아니 그 글자가 아니었던. 저 아니야? 시간 검색에서 아니에요. 봤어요. 저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토지 안 나. 공유제 아니야? 우리- 아니에요. 아, 공까지 맞췄어요. 어제 그래서 맞은 줄 알았지. 토지 공공. 토지 답답해. 토지 공공개. 토지 공개 금.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공개화. 정답입니다. 토지 공개념.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번 개헌안에 이를 헌법 조항으로 두자고 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아니다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 공개념 맞습니다. 이거 실시 검색을 올랐었죠. 네, 저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할 개념 네. 같아요. 실시간 자. 검색어에 뭐 옳은 것만 아니 근데 너도 문제 안 됐으면 몰라. 아, 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니 우리도 알고 있는데 문제로 내면 모른다니까. 누나 이거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천천히 한 거예요. 좀 문제 어떠셨나요, 우리? 문제 어땠나요? 저 솔직히 네. 잘 못 맞춰요. 저도 한 50% 정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은. 네. 우리 꾸경님은 점점 이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정도면 이제 산 지식인으로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꾸경님께서 저희 퀴즈에서 최다 정답 맞추신 네네. 분이세요. 맞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번 거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메일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재밌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기업인 CJ 제일제당입니다.
1953년 제1제당 공업 주식회사로 출범해 CJ그룹의 식품과 생명공학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로 성장. 지난 60여 년간 국내 식품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온 기업입니다. 2007년 CJ 주식회사에서 기업 분할돼 독립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선정한 품질 안전 관리 기준에 따라 전 제품의 제조부터 유통, 출시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하는가 하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식품안전상생협회를 설립해 지난 60년간 쌓은 식품안전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과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물류, 컨테이너, 건설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백설, 해찬들, 다시다, 햇반, 비비고 등 글로벌 브랜드도 출시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제당은 뭐 제품으로 많이 익숙하죠. 다시다는 물론이고 사실 저희 네. 그 아까 얘기했는데 비비고에 만두 굉장히 요즘 핫하거든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고 요즘 뭐 이렇게 익숙한 기업인데 우리 네. 유정 학생은 제일제당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게 있나요? 제일제당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설탕으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흰 설탕을 보면은 제일제당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꾸기 형님도 제일제당 알고 계시죠? 아, 일단 뭐 제일제당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햇반인 것 같아요. 햇반. 예, 왜냐하면 자취생들의 정말 이게 필수품. 진짜 획기적인 아이템이었고 그리고 햇반이 나오면서 우리 농부들이 좀 수익이 줄었죠. 예, 왠지 알아요? 모르죠? 외국살 쓰나? 아니. 왜냐하면 햇반은 딱 1인분만 먹잖아. 근데 밥통에 밥을 하면 하고 남기거든. 그러니까 소비가 더 많이 되니까 이게 경영학과를 나와서 내가 또 그런 거 나왔어. 상욱 씨가 여태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멋진 말. 1년 넘었는데 제대로 한번 했네. 좀 괜찮았네. 지금 원래 일리가 있어요. 홍쌤께서는 약간 받아쳐 주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셨어요. 아, 네. 진짜. 야, 보기 좋습니다. 좀 환경적으로 보면은 낭비되는 쓰레기 양은 주는 거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제일제당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1년간 3만 1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CJ라는 단어가 가장 함께 연관이 많이 됐고요. 제품이나 식품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했고 역시나 햇반이 연관어 5위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햇반에서 요새 컵밥 같은 거 만드는데 네. 이게 햇반 컵반이더라고요. 맛있어요. 저는 컵밥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 햇반 컵반이랑 햇반을 박보검 씨가 또 올해 CF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박보검 씨가 인물로는 유일하게 검색이 됐고요. 예. 간편식이라는 단어, 뭐 마케팅, 냉동, 만두 역시나 비비고 만두 때문에 인기가 있었고요. 뭐 이 외에는 뭐 경영이라든지 유통, 요리 뭐 이런 단어들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쌤, 제일제당의 올 상반기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에 공채가 있었는데요.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전형이 따로 있고 이제 글로벌 전형이라고 해서 예. 글로벌 전형 어학 실력이 좀 높거나 그 해외에서 이제 공부해서 졸업을 한 유학생들에게 기회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 우선 공통 직군으로 인사와 SCM 파트에서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크게 이제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재단이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 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파트와 식품 파트로 나뉘어져서 채용이 이루어졌고요. 그 바이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 관련된 엔지니어 직군들의 채용까지 다각화돼서 흘러갔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산 기술, 안전, 품질 여러 가지 직군들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하고 식품하고 나뉘어져서 채용이 흘러갔고요. 전역 장교 채용이 CJ 재당도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장교 학생들은 이제 영업 직군에서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장교 전역은 식품 이제 푸드 세일즈 쪽으로 이제 채용이 이번에 열렸고요. 네. 또 인턴 직군도 채용이 열렸는데 이때도 바이오하고 식품으로 나뉘어져서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같은 특수 직군들의 채용이 또 인턴 직군으로 인턴은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나중에 전환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CJ도 보면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기업이고 계열사들도 재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열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전공 근무지, 뭐 또 지방 근무를 만약에 선호하는 구직자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 거점이 만약에 그곳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볼 때는 그냥 나의 선호도, 나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확률이 올라가야 될까 이런 식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자 여러분들 캠퍼스 리크루팅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제 입장에서 재단이나 프레시웨이나 똑같은 상황이고 동등하게 영업 직군을 고려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고향이 이쪽 지역이 거점인데 이 거점에서는 양사 중에 어디가 더 일자리 개수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정보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좀 세부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구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국이요. 조미료 전쟁이 사료 전쟁 됐다고 카더라. 가더라. 예, 우리 앞서 우리 제일제당이 1953년에 우리 설립이 됐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에 바로 우리 영원한 라이벌이자 숙적 우리 대상이 우리 또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기업의 라이벌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기업이고 양사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60년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화학 조미료 전쟁, 그래서 대상에서 이제 미원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도 때 제당이 이제 다시다가 또 바톤 이어받아서 양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요. 그다음 2000년대 들어서 제당에 이제 해찬들이 있었다고 하면 또 대상의 청정원, 이거는 이제 천연 조미료 시장인데 MSG가 들어간 이 조미료 시장에서도 과거에 경쟁이 치열했고 천연 조미료 시장에서도 양사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치 시장에서도 대상의 종갓집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제당도 이제 비비고 브랜드를 걸고 김치 시장에서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양사가 이제 소재 산업까지 넘어가서도 현재 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재 시장, 사료 시장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양사가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제당 예, 여기 또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 6,400만 원입니다. 사원은 3,542만 원, 대리가 4,319만 원, 과장 5,294만 원, 차장 6,021만 원, 부장 7,423만 원입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짜잔! 짠. 샵 깐깐하다 샵 온리 자소서입니다. 우리 자소서의 우리 중요성은 뭐 정말 해도 너무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제일제당에 입사하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깐깐하기로는 이미 정평이 나 있고 자소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깐깐한지 알아볼까요, 전쌤? 그러니까 뭐 여느 기업과 같이 직무 적합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인데요. 서류 전형이 정말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2010년부터는 전공이나 학점, 그다음에 어학 이런 스펙 평가를 하지 않고 오직 자소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사팀이 보통은 뭐 자소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계열사 과장급 이상의 실무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원하는 이런 직무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 계열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준비가 다 돼야지만 쓸 수 있는 자소서라 좀 여느 자소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이유라든지 차별화된 강점, 한계 극복 경험, 직무 수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책, 그다음에 경험에 관한 기관이나 성과 등 구체적 수치를 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얼만큼 사실 스펙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준비를 정말 대충 해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 무슨 동아리 회장을 맡았다가 아니라 몇 년도에 어떤 동아리에서 몇 개월간 회장직을 맡았는지 그리고 그 수행하는 기간에 어떤 업무들을 했고 또 어떤 성과들을 냈는지 정말 자세히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자소서 쓰려면 정말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간이나 수치까지 보는 기업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지원자를 아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홍쌤?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들이 거짓 이력을 쓸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안 했는데 친구가 한 걸 네.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검측하기 위해서 자소서에도 그런 내용들을 일부 보는 거고 또 시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아주 타이트해요. 그래서 면접장 가서도 그 구현성, 실제로 네가 한 게 맞냐 이런 리얼리티로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를 쓸 때는 너무 또 오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수치와 이 양이 나중에 내가 면접장 가서 공격을 받았을 때 네.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제
CJ는 진짜로 서류 전형을 할 때 예전부터 이제 학교가 블라인드 처리됐고 지금 리스펙트 전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자소서를 정말 잘 써야 되고 CJ 자소서가 떨어졌다 이런 구직자들은 진짜 내 자소서를 못 썼다 이렇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 팀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에는 현직자들이 읽어봐. 요즘 기업들은 다 그래요. 인사팀에서 그 수많은 자소서를 다 읽어보는 건 불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현직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직무적인 역량이겠죠. 그러니까 CJ의 인재상 관련된 이야기를 일부 쓰겠지만 그 내용으로만 도배가 되게 되면 그 팀장급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우리 팀의 막내로서 불러들여야겠다 이런 매력들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인 직무적인 경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소서를 기재하라. 이게 자소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족보 찾지 마라, 샵 유형만 파악하라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인적성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족보라고 하는데 그 지난해 채용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찾아보는 건데요. 제1제당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크게 유형만 알고 하던 대로 그냥 준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 네. 왜 족보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전쌤?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선배들이 물려준 족보가 굉장히 소중한 유용했어요. 자료였어요.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근데 네. 요즘에는 그대로 내는 기업 뭐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4일이 인적성 검사였는데 이 매 시험마다 유형은 비슷한데 CJ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정말 다 바꾼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겠죠. 족보를 보면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파악은 중요하겠지만 네.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네. 이 적성검사 CAT는 공간과 지각 능력, 판단력, 계산력 평가, 그룹 주요 사업이나 서비스, 인문학적 소양, 최신 트렌드를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분야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을 파악한 후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함께 보면서 거기 접목시켜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적검사 CJAT는 정답보다는 지원자 평소 생각과 성향을 좀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CAT 같은 경우는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정확하게 덜 풀더라도 시간 안에 못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J 제1제당의 10년 후 유정 학생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10년 후에 제1제당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식품 회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10년 후에는 식품 제품에서도 증강현실을 넘어서 더 발전된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겉 포장지에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서 그게 뭐 매장에서나 집에서 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바로 가상으로 냄새를 맡고 또 완제품이 어떻게 막 조리되는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것 같고요. 또 10년 후에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실현이 된다면 지금은 저희가 뭐 블로그에 레시피도 찾아보고 후기를 찾아보고 제품을 사잖아요. 근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비자가 뭘 사는지 축적된 데이터로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몰랐던 이 CJ의 제품도 추천받아서 알게 되고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해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유정 자, 학생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네. 네. 너무 우리 꾸경님이 좋아하실 만큼 간결하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짧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짧았어요. 아니 근데 좀 그래도 좀 정리가 저번보다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전 쌤께 여쭤보겠습니다. PT 어떻게 보셨나요? 내용에 비해서 우리 유정 학생 좀 더 자신감 있게 목소리 좀 더 힘이 실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우리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뭐 비비고 만두를 보면 웬간한 다른 음식점에서 나오는 만두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어마어마한 맛집에 가봐야 뛰어넘는 맛이 나오지 일반적인 만두 맛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비고가 더 맛있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비비고라는 만두를 더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인스턴트 제품이라는 그 선입견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맛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 먹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 위생이라든가 신선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도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자. 그래서 집에 있는 냉장고를 제가 열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가정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자재 보관 상태가 더 비위생적일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형네분만. 아니야, 대부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저는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정말 그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리라는 건 집에서 해먹는 요리는 그 요리라는 문화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지 먹기 위한 요리의 그런 금액이라든가 맛의 가치는 오히려 이런 기업이 진행하는 부분이 더 위생적이고 퀄리티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식단 이런 문화의 좀 차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차별화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일제당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불러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제 홍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볼 때 좋은 답변이 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제당만 쓰는 친구 없잖아요, 여러분 구직자들. 삼성전자만 지원한 친구가 이 바닥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이라는 걸, 마케팅이라는 걸, 그다음에 공무라는 그 직군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과연 그럼 나는 어떤 기업에 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실제로 당신네 회사의 비전과 앞으로의 미래 가치,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모습보다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나에게 오더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1억을 잘 활용하여 나는 귀사의 성장에 기여할 거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 나 또한 성장할 거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취업하는 이유거든요. 아니면 이 정도 브릿지로만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형. 자, 우리 유정 씨 네. 자기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경기장에서 관중들의 응원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때 매 경기 웃는 얼굴로 선수들과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코트 위의 에너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관중들에게 제 힘을 전해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저도 주말에 경기장에서 더 스스로 에너지를 얻고 그 힘으로 평일에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보편적인 뭐 아르바이트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뜻깊은 경험을 했다는 게 제 자랑을 할 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뭐죠? 치어리더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어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당당하게 말해도 되나요? 별로 직무랑 관련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자기 자랑을 좀 해보세요. 근데 네. 거기 가가지고 또 무슨 또 마케팅 공모전 얘기가 나오면 뉘앙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아주 뭐 직무적인 역량이라기보다 사람을 뽑을 때 직무적인 기술과 지식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유전 학생 갖고 있는 인성적 강점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 소재는 너무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최대 장기는 특수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된 치어리더적인 저의 강점입니다. 저는 근데 무슨 경기장이라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귀가 열려요. 그래서 그 경기장이 무슨 스포츠 종목이었고 저는 뭐 어떤 지명을 얘기해도 좋아요. 그래야 이제 귀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저는 치어리더적인 일을 잘 수행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직무적인 그런 컨텐츠보다는 인성적인 강점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일제당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길러온 역량은 뭡니까? 우리나라 식품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라면이나 뭐 과자, 김 이렇게 다양하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품을 해외에 영업하고 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가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면서 해당 나라의 문화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러시아에는 한국의 라면인 도시락이 맞아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이건 보면서 도시락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CJ 제품은 더 퀄리티가 높으니까 해외로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일제당 제품을 해외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로 수출할 수 있도록
러시아어와 그 문화를 공부하면서 제2외국어에 대한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정 학생 갖고 있는 전공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비슷한 전공 친구들도 이제 같이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도시락 얘기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막 뉴스에 많이 나와서 화제거리가 됐던 그런 소재보다는 향후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식품 기업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CJ 제2제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정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제1제당을 녹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네. 때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제품이 일단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식품까지 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제품을 다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걸 느끼고 네.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지원할 생각이 네, 좀 있습니다. 생겼나요? 네. 아, 좋습니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구직 활동을 이제 3월 초부터 열심히 했었으면 지금 이제 한 달 반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이게 지금 중간고사를 한 45일 동안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탈진해 있을 거고요. 지금 지세 시험이 이제 끝났으니까 방송 보는 분들이 아마 이제 휴식기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맥주도 마시고 그동안 한 달 반을 이제 친구들을 못 만났으니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본인 좀 재충전을 하는데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면접이 한 25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4월 말부터 대기업이 면접 시즌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한 달 반 뛰었으니까 힘들지만 앞으로 한 달이 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달이 여러분들 인생의 또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 때는 계속 뛰는 게 나아요.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또 뛰려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중학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우선 승부가 청년들의 승부가 우선 고3 때였어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버텼던 여러분들이니까 다시 또 여기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쌤께서 굉장히 의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른 뭐 기업들도 우리 알아봤지만 오늘 네. 이렇게 보니까 더 다양한 유형과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에 관심 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